큰 손들의 큰 돈은 어디로 모이고 있을까요? 실시간으로 수급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국내 유일의 코너죠. 수급이 보인다. 힌트맨 이상준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저희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입니다.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 MTN 라이브를 검색하시게 되면 저희 프로그램을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보실 수가 있는데 바로 옆에 채팅창이 있죠. 이 채팅창에다가 여러분들이 궁금한 종목의 이름을 올려주시면 저희가 그 종목의 수급을 실시간으로 체크해서 그 수급에 대한 투자 전략까지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바로 올려주세요. 자, 일단 여러분들께서 종목의 이름을 올려주시는 동안 저희가 이번 주 수급 동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땠습니까? 뭐 코스피, 코스닥 나눠서 보면은 코스피는 큰 특징은 없었어요. 네. 근데 이제 눈에 탁 들어오는 종목이 셀트리온 같은 종목이 기관 외국인이 동시에 사는 모습이 지난주 목요일부터 사흘 연속 좀 나타나고 있고요. 네. 나머지 종목들은 그렇게 크게 특징은 없었는데 뭐 좀 그 시장 그 인덱스 종목이죠. 삼성전자는 네. 패턴이 바뀌었죠. 사흘 연속으로 외국인은 팔고 네. 기관은 사고 이런 패턴으로 네. 좀 바뀌었고요. 코스닥은 바이오 세상입니다. 지난주 목요일부터 그렇죠. 바이오주들이 그전 양상만 하더라도 이렇게 한두 종목 오르고 종목별로 수급이 엇갈리고 그런 양상이었는데 굉장히 매기가 바이오주 전반적으로 확산이 됐던 흐름. 네. 어제까지도 그런 흐름이 나타났고 그래서 뭐 종목별로 보더라도 뭐 메디톡스라든지 셀트리온 헬스케어라든지 뭐 겹치는 종목 휴젤이라든지 뭐 이렇게 겹치는 종목들이 있고요. 네. 파라다이스도 겹치네요. 그래서 좀 특징적으로 기관 외국인이 같이 사는 종목들이 좀 많이 났다는 거. 이것도 좀 특징적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시장에서 고민해야 될 부분이 외국인이 지금 뭐 좀 팔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거기에 네.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하게 되는데 근데 그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이 외국인이 대형주는 팔고 있는데 중형주는 오늘도 삽니다. 맞아요. 이게 이제 특징적으로 완전히 틀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2월부터 누적으로 따지면은 지난주부터 외국인이 이제 그 대형주 팔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형주는 사고 있다. 네. 그렇다면 대형주를 왜 파는지부터 한번 좀 살펴봐야 되죠. 당연히 중국 A주. 그렇겠네요. 뭐 저는 속도 조절이 좀 있을 거로 예상을 했었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네. 당연히 외국인들이 많이 팔 수밖에 없는 그 대형주는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대략 한 1조 5천억 정도 매물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실제로 작년에 두 차례 걸쳐서 편입이 됐잖아요. 네, 6월하고 그렇죠. 11월 2.5%씩 해서 이제 5%가 편입이 됐는데 그때 수급 상황 살펴보면은 1차 편입 전에는 외국인이 파는 모습이 나왔어요. 네. 근데 굉장히 세게 팔질 않았기 때문에 지수는 안 물리는 모습이 나타났고 2차 편입 전에는 오히려 좀 사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번에 세 차례에 걸쳐서 5월, 8월, 11월 이렇게 걸쳐서 이제 편입이 되는데 아무래도 5월까지가 고비일 것 같고 지금 팔긴 팔지만 세게 팔지 않는 거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더더군다나 중형주를 판다는 거는 네. 셀코디아가 아니고 비중 조절 정도, 그 좀 완만한 좀 비중 조절 정도에 머물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중형주 중에서 대략 한 2월 15일부터 외국인이 사기 시작했는데 어떤 네. 종목도 샀는지 한번 제가 좀 조사를 보죠. 해봤어요. 네. 가장 많이 산 게 이제 쌍용 양회, 필라코리아는 오늘도 수급이 대단하죠. 네. 그 필라코리아는 가보지 않은 길에 가는 사상 최고치, 한정 KPS라든지 이렇게 잘 나가는 종목들도 있는 반면에 GS건설이나 현대엘리베이터 같이 많이 빠진 종목들도 어제 그제 수급상으로 좀 저희 그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 네. 이런 점도 좀 특징적으로 좀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야기하시는 동안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제가 정리를 해보니까 뭐 휴메딕스 있고요. 데아티아이, 후성, 넥슨GT, 신세계 인터내셔널 네. 이런 종목들이 있어요. 일단 뭐부터 데아티아이부터 먼저 볼까요? 데아티아이 보고 남북경협주가 오늘 뭐 이렇게 특별히 모멘텀이 있을 것 같지는 않죠. 근데 말씀하셨던 네. 것처럼 현대엘리베이 같이 외국인들이 네. 중형주 가운데 또 사고 있는 경협주도 있으니까 데아티아는 뭐 예상대로 네. 그러니까 제가 항상 이거 보면서 여기 표가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거래 강도가 네, 0.4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숫자가 좀 작은데 작아서 잘 안 보실 텐데 거래가 평소 거래 절반도 안 되고 있다는 네, 얘기예요. 네. 시장 관심을 좀 못 받고 있다는 얘기죠. 지금 기관 외국인이 팔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세게 팔고 있다 이런 건 아니고 네. 시장 관심권에서는 일단 좀 멀어져 있는 종목이다 오늘. 남북경협주가 아무래도 모멘텀 찾기에는 조금 시간 좀 걸릴 것 같죠. 네. 또 다른 종목 뭘 볼까요? 휴메딕스가 있었고요. 휴메딕스요. 자, 이 종목은 과연 그 시총 기준을 넘어서는지는 휴메딕스 넘어섭니다. 넘어서나요? 예. 네. 휴메딕스도 역시 뭐 대체로 이 종목도 거래가 평소 거래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외국인 소폭 매물이 좀 나오고 있는 양상. 그래서 오늘도 지금 시장이 모든 종목들을 다 올려주는 시장이 아니고 네. 오늘 뭐 바이오주 한 4월 동안 올랐는데 오늘은 다른 쪽으로 여기저기 시도를 하고 있지만 시장 관심을 받지 못하는 종목들이 더 많은 거. 네, 이런 네. 점도 조금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종목들은 조금 그냥 버티는 게 나을까요? 그렇죠. 휴메딕스 한번 좀 볼까요? 현재 지금 주가가 어느 정도 위치해 있는지 좀.
휴메틱스는 뭐이 정도에서 만약에 여기서 만약에 거래를 많이 실으면서 세게 좀 매도가 났다 그러면은 네. 여기서 한번 좀 그 일정 부분 좀 정리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할 텐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래가 별로 안 실려요. 네, 네. 그렇다면 지금 오늘 수급 상으로 나타나는 신호는 그다지 매매 판단들한테 중요한 신호가 발생하고 있지는 않다. 아. 갖고 가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몇 종목 더 볼게요. 후성 있고요. 넥슨 GT 있고 그 신세계 인터내셔널도 질문이 올라왔어요. 예. 사실 조금 전에 그 휠라 코리아가 가보지 못한 길을 가고 있다고 했잖아요. 예. 신세계 인터도 좀 마찬가지인 것 신세계 같으니까. 인터내셔널도 오늘 수급이 상당히 좋은 종목이고요. 후성 뭐 주가는 보합인데 네. 수급 상황은 그다지 좋지 못한 상황이고 그러니까 기관 외국인은 소폭 사고 있는데 기관은 좀 팔고 있고요. 역시 이 종목도 그러니까 내 종목 안 움직이니까 답답해서 올리신 분들이 그러니까요. 대부분 많으신 것 같아요. 네. 이 종목도 거래 강도가 0.7, 평소 거래에 미치지 못하는 거래. 그러니까 거래가 안 실리고 있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넥슨 GT와 신세계 인터 보겠습니다. 넥슨 GT와 신세계 인터. 넥슨 GT 먼저 볼까요? 예. 이 종목은 요새 매매하기가 너무 어려운 종목이라고요. 네. 사실 그 신세계 인터는 잠시 후에 네. 넥슨 GT도 오늘 뭐 게임주가 되는 분 거래가 너무 안 실립니다. 지금 0.3이라면은 오늘 시장에서는 뭐 대개 이제 투자자들이 매매 안 하고 눈치만 보고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될 것 거래 같아요. 안 실릴 때는 그냥 매매 판단은 잠시 뒤로 밀고 그렇죠. 뭐 거래가 실려야지 어떤 의미 있는 시그널을 그렇죠. 나온다 봐야 되는데 이 상황에서 거래가 실리고 어떤 변화가 난 다음에 움직이는 게 네. 수급 전략, 매매 전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신세계 인터내셔널까지 보겠습니다. 사실 이 종목이 저희 박민영 앵커가 또 10시 프로그램에서 이제 종목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또 언급이 됐던 종목이기도 해요. 오늘 수급이 이 종목은 괜찮아요. 벌써 보면은 거래량 표시되는데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죠. 평소 거래보다 많다는 얘기예요. 네네. 그래서 그 현재 외국인 기관 뭐 그 안정적으로 사주고 있고 현재 오늘 장중 수급 프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더 이상 늘어나지는 않고 있는데 외국인 기관이 매수세가 꾸준히 그 규모가 유지가 되고 있죠. 그럼 오늘 수급은 굉장히 안정적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정적이니까 이 종목도 그냥 일단 들고 갈 수도 있는. 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을 직접 수급을 통해서 투자 전략을 세워 드렸습니다. 자, 저희가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고 이제 나머지 이야기를 또 진행을 해봐야 되겠죠. 오늘 시장의 수급평을 한번 내려주시면요. 포스트 바이오를 찾아서 포스트 바이오. 4월 동안은 바이오 천하였어요. 네. 근데 오늘쯤은 이제 그 이익 실현 매물 나올 때가 됐죠. 근데 일제 매물이 많이 쏟아지고 있어요. 네네. 그렇다면 바이오주가 팔면은 다른 쪽으로 뭔가 한번 시도를 해봐야 되는데 그러게요. 어느 한쪽이 확 두드러지게 나오는 건 없고 네. 오늘 엔터주, JYP 엔터나 뭐 이런 쪽으로 수급이 좀 들어오는 게 좀 확인이 되고 네. 그리고 요새 지금 난리잖아요. 미세먼지. 그러니까요. 미세먼지 네. 관련해서도 위닉스 같은 종목은 오늘 평소 거래 아까 제가 그 사무실에서 나올 때 보면 평소 거래 한 40배 정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 주가도 급등을 했고. 40배요? 예. 그러니까 일봉 차트 보면 오늘 거래량이 이렇게 볼대로 되어버렸습니다. 네네. 지금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그쪽 이런 국지적인 시도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 근데 바이오주 시세가 완전히 끝났다고 봐야 되느냐? 오늘 셀트리온 수급은 여전히 양호합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익 실현 차원이지 그야말로 털고 나가는 차원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게 좀 타당할 것 같습니다. 포스트 바이오를 찾아서라고 말씀하셨지만 결국 또 바이오가 포스트 바이오가 될 수도 눌림목 조정 받으면은 바이오는 여전히 연속성이 있다고 봐야 되겠고요. 네네. 바이오가 근데 조정이 오늘로 끝날지 한 2, 3일 더 그건 이어질지 좀 봐야 되겠네요. 그럼 그 중에 뭐가 올라갈지는 현재 수급을 봐야 되는데 그렇게 한쪽이 강하게 끌고 가는 쪽은 없네요.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종목별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강한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종목이 있을 거고요. 좀 약한 수급 들어오고 있는 종목이 있을 텐데 구분해 주시면요. 오늘 대형주 중에서 눈에 띄는 종목은 LG전자예요. 네. LG전자 오늘 거래도 많이 실리면서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저 미세먼지 관련도 했고 대형 중에서 한 종목 딱 꼽으려면 LG전자죠. LG전자는 1분기 실적이 상당히 잘 나올 거라서 시장에서 기대를 하고 있고 네네. 오늘 보면은 그야말로 국면 전환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대형주 중에서 그렇게 지금 매매할 만한 종목들이 만만치는 않은데 그 만만치 않은 종목 중에서 LG전자는 눈에 탁 들어온 종목이다. 긍정적인 접근이 가능할 것 같고요. 네. 엔터주 중에서는 JYP 엔터가 YG 엔터테인먼트 최근에 악재 많았잖아요. YG도 올라왔었는데 거래가 별로 안 실렸고 두 종목 중에서는 오늘 JYP 엔터가 수급 차트에서 보듯이 수급 흐름은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거래도 많이 실리고 근데 워낙 지금 다른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네. 좀 탐색매 정도 사들에도 좀 쪼개서 사자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수급 나쁜 종목은 뭐 길게는 말씀드릴 필요 없을 것 같고 바이오주 오늘 매물 엄청나게 나옵니다. 네네. 종목별로 뭐 어마어마하게 쌍끌이 매도 나온 종목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쏟아지고 있는데 차익 실현 차원이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 대표적으로 급등했던 바이넥스 같은 종목 네네. 그리고 현대건설이 최근에 기관 매물이 쏟아지고 있는데 오늘도 역시 소급이 좋지 않습니다. 지금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주가 많이 빠졌거든요. 네. 근데 지금 사도 되나 안 사도 되나
추가 지금 사야 되나 이런 판단을 할 때는 수급이 뭔가 변화를 보여야 했을 때쯤 들어가야 되는데 오늘도 수급이 안 좋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들어가기는 아직은 좀 이르다. 좀 이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맞아요. 이제 건설주에 대해서 많이 빠졌으니까 신규 접근을 생각하시는 분들 많겠지만 말씀하셨던 대로 지금 수급의 어떤 변화가 네, 당장 보일 수급이 지금 오늘 수급이 나쁜데 네. 여기서 무리하게 들어갈 이유가 없죠. 알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수급을 이용해서 투자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그림에서 전략을 세워주시면요. 대안이 나오고 있는 시장 이렇게 좀 얘기하고 싶어요. 나오고 있다고요? 예, 예를 들어서 지난주 3.1절 연휴 전에 중국 A주 얘기, 네.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 얘기 그렇죠. 한 주가 굉장히 걱정됐었어요. 네. 근데 목요일부터 남북경협주는 그 이전부터 이미 모멘텀이 약해졌었고 네. 목요일부터 그 시점에서 그렇다면은 이 유동성이 어딘가로 움직일 텐데 바이오가 아닐까 이런 예상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맞아요. 네. 그대로 대안을 찾아서 바이오를 찾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인덱스상으로 대형주가 움직이기 힘든 시장, 지수상으로는 뭐 추가 조정도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는 시장인데 그렇게 급격한 조정이 나오지 않고 있고 네. 또 시장에 이런 상황 조건이 안 좋은 데서도 어떤 매수세가 대안을 찾아서 움직이고 있다면은 나쁜 시장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뭐 그 지수 빠지는데 뭐 해도 될까 이런 거보다는 어떤 그 수급 차원에서 보면은 종목을 찾아가는 시장이기 때문에 네. 충분히 좀 긍정적인 접근이 가능한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실시간 수급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종목에 대한 투자 전략도 세워드렸고요. 전체적인 그림도 그려봤습니다. 더 힌트맨 이상준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